안녕하십니까. 백야드 북리딩 책낭독의 브루스리입니다. 구독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오늘 낭독할 꼭지 장의 제목은 앞으로 가야 할 길입니다. 이상주의는 생각의 폭군이다. 이 말은 미하일 바쿠닌의 명언입니다. 처음부터 나는 방어 기제를 견디기 힘든 고통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묘사했다. 자, 그 이하는 중략입니다. 여기서 의문을 던집니다. 정신이 건강하다는 건 정확히 뭘까? 라는 의문입니다. 자, 정신이 건강하면 인간 본성을 강하게 방어하기보다는 고려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믿는다. 이렇게 말이다. 필요한 것을 점차 더 많이 얻을 수 있으니 괜찮아. 나는 의존성을 잘 견뎌낼 수 있어. 요거 하나 하고요. 대박. 두 번째, 감정이 인생과 인간관계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줘. 나는 압도당할 거라는 두려움 없이 감정을 깊이 느끼는 사람이야. 세 번째,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느끼고 그 느낌을 신뢰할 수 있어. 100%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나는 꾸준히 성장해온 가치 있는 사람이야. 자존감에 관한 얘기죠. 자, 방어 기제는 이런 것입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걸 이해한다 해도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 정신적 건강 상태에서 방어 기제와 계속 씨름해야 한다. 하지만 예전과 같지는 않을 것이다. 의식하고 나면 방어 기제는 예전처럼 강하게 우리를 휘두르지 못한다. 오랜 기간 정직하게 자신을 평가하며 큰 노력을 기울이면 방어 기제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 다음 내용과 같이 변할 것이다. 부정과 억압이란 작은 꼭지입니다. 예전보다 욕구를 좀 더 많이 의식하게 됐으니 오랫동안 욕구를 채우지 못한 채 지내기가 훨씬 더 어렵다. 이따금 아직도 남의 도움 없이 스스로 욕구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는 척 연기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어떤 면에서는 욕구를 확실히 모른 채 지내는 편이 훨씬 더 수월해 보인다. 한참을 기다려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특히 더 그렇다. 예전보다 감정적 대체물에 덜 의존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도움을 청하거나 스스로 한계를 정하기보다는 방종에 빠지는 것이 더 편하다. 전반적으로는 예전보다 훨씬 더 충족된 느낌이 든다. 이제는 사소하고 단순한 실수를 예전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기가 힘들다. 약속 같은 일을 깜빡 잊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뭐에 화가 났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묻는다. 처음엔 적대적인 감정이 안 보이더라도 결국에는 찾게 된다. 친구나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 감정에 대해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대개는 터놓고 대화하는 편이 도움이 된다. 물론 늘 그런 건 아니다. 입 다물고 있을 걸 하고 후회될 때도 있다. 아닌 걸 알면서도 당신은 인간 본성, 가로 열고
자기 자신의 본성까지 포함해서 가로 닫고 인간 본성이 실제보다 덜 공격적이고 더 좋으며 감정의 충돌은 피할 수 있다고 믿고 싶다. 평범하고 착한 사람들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결말로 끝나는 감상적인 영화를 보면 눈물이 난다. 여전히 착한 사람이 되고 싶지만 그 의미를 예전만큼 확신할 수 없다. 가끔은 자신이 감정을 느끼는 방식들이 싫지만 그 싫은 마음이 기꺼이 그것들을 마주하려는 강인함의 증거라고 믿는다. 당신이 결국 죽을 거라고는 여전히 믿지 않는다. 그 생각은 하지 않는 편이 좋다. 다음 작은 꼭지는 전치와 반동 형성입니다. 예전만큼 남에게 화풀이를 하지 않는다. 왜 화가 나는지 진짜 이유를 잘 파악하게 됐지만 가끔은 진실과 마주하기가 두렵다. 자기 잘못을 모르고 애먼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나면 죄책감이 느껴진다. 그 죄책감은 아주 적절한 감정처럼 보이며 견디기 힘들 정도는 아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해 사과하고 상대에게 준 상처를 보상해 준다. 자, 지금 전치와 반동 형성에 대해서 낭독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박이죠. 본론으로 돌아가서 남의 말이나 행동에 격렬하게 반응하고 당신의 의견을 고집하는 강도가 예전보다 훨씬 약해졌다. 다시 남의 말이나 행동에 격렬하게 반응하고 당신의 의견을 고집하는 강도가 예전보다 훨씬 약해졌다. 여전히 어떤 일에는 반사적으로 혐오감이 들지만 그 감정에 진짜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반응은 서서히 약해진다. 가끔은 예전처럼 남의 행동을 가혹하게 평가하기도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까칠하게 구는 이유가 당신 역시 똑같은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차마 그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걸 이제는 안다. 예전보다는 남의 행동이나 말을 잘 받아들이게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늘 좋게만 생각하는 건 아니다. 당신의 반응에 방어 기제가 작동하고 있다는 걸 알더라도 절대 좋아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당신은 그다지 독선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흡연자들에게 느끼는 혐오감에는 더 깊이 파고들 이유가 없다는 걸 안다. 다음 작은 꼭지입니다. 분리. 가끔은 당신이 진실이라고 확신하는 것을 우기며 발끈하기도 하지만 예전보다는 신중한 사람이 됐다. 이제는 세상을 선 아니면 악, 우리 아니면 그들이라는 흑백 논리로 보지 않는다. 흑백 논리, 이분법에 의한 흑백 논리죠. 이분법을 영어로 다이카노미라고 부릅니다. 서로 다른 시각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적대적이지 않은 답을 받아들이려면 아직도 노력이 필요하다. 가끔 예전의 확신으로 돌아가고픈 마음도 들지만 전반적으로는 사람들과의 대화가 예전보다 훨씬 더 흥미로워졌다. 좋은 현상이죠. 대화는 흥미로운 겁니다. 정치와 종교에 관해 흑백 논리에 갇혀 있는 사람들과는 가까워지지 않도록 조심한다. 아끼는 사람에게 화가 나면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분노를 있는 그대로 다 터뜨리지 않을 수 있게 됐다. 대박. 늘 그런 건 아니다. 가끔은 발끈해서 나중에 후회할 말이나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당신 행동을 정당화하기보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시간이 지날수록 생각하고 느끼는 걸 동시에 하는데 점점 더 능숙해진다. 남들과 그들의 감정에 대한
인식도 바뀌었다. 모든 사람이 아주 복잡한 존재로 보인다. 정치 문제든 아니든 독단적인 신조로 당신을 조종하려 들고 다른 집단에 대한 증오를 심으려고 하는 사람은 참을 수가 없다. 정치계에 만연해 있는 우리는 선, 남은 악이라는 단세포적인 사고방식이 혐오스럽다. 예전처럼 쉽게 사랑에 빠지고 쉽게 사랑이 식지 않는다. 이제는 당신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알고 있다. 알고 있고 어려움 속에서도 진정한 사랑과 관심을 느낄 수만 있다면 완벽하지 않은 상대라도 상관없다. 자, 어려움 속에서도 진정한 사랑과 관심을 느낄 수 있다면 완벽하지 않은 상대라도 상관없다. 친밀한 관계에서 예전보다 덜 까탈스러워졌다. 고의로 당신에게 상처를 주려는 게 아니라면 다른 사람들의 분노를 참을 수 있고 실수를 인정하는 게 엄청난 굴욕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당신 역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인간일 뿐이다. 그 다음 다음은 작은 꼭지 제목이 이상화입니다. 침울한 기분이 예전보다 줄었지만 들뜬 기분도 줄었다. 이게 마냥 행복하지는 않다. 우울한 나를 힘들게 견딜 필요 없이 늘 인생은 아름다워 상태에 취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당신은 좋은 날도 나쁜 날도 있다는 사실을 마지못해 받아들인다. 고민을 완벽하게 해결해 줄 최종적인 답안 같은 건 없다.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라는 결말은 동화나 로맨틱 코미디에서나 가능하다. 로맨틱 코미디는 변함없이 좋아한다. 친구가 사랑에 빠지면 이 행복한 사랑의 열병이 영원하지 않으리라는 걸 알면서도 질투가 난다. 술과 기분 전환, 약물은 여전히 황홀한 도취감을 준다. 옛 습관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해서 가끔은 의도했던 것보다 술을 더 많이 마시고 다음날 최악의 기분을 맛보기도 한다. 세상에나 저런, 왜 그 짓을 합니까? 당신이 영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완전 무결하지 않으며 루즈벨트, 처칠이 그랬죠. 반대로 히틀러는 완벽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인에다가 술, 담배 하지 않았습니다. 채식주의자였습니다. 완전한. 놀랍습니다. 나쁜 사람들에게도 결점을 만회할 만한 강점이 있을 거라고 믿는다. 이해심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가끔은 모든 걸 단순하게 생각했던 예전이 그립기도 하다. 당신이 좋아하는 유명인이 늘 당신보다 훨씬 더 흥미롭고 정서적으로 만족스러운 인생을 사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믿기가 어렵다. 믿으셔야 됩니다. 똑같은 사람이죠. 당연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그 불확실한 믿음이 씁쓸한 뒷맛을 남길 수도 있다.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자존감이 없군요. 휴가는 여전히 가슴 설레는 일이다. 당연하죠. 실망할지도 모른다는 걸 알면서도 그날을 고대한다. 대개는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예전처럼 힘들지는 않다. 휴가용 안내 책자를 보면 지금도 혹하지만 다른 도시나 나라에서의 생활이 지금의 생활과 질적으로
다를 거라고는 믿지 않는다. 믿으세요. 좋은 겁니다. 재미있습니다. 너무 또 우울하게 생각하시네. 친구나 가족, 사랑하는 이들이 상처를 입히거나 실망을 안겨준다고 해서 그들을 공격하지 않는다. 잘했군, 잘했어. 현실 속에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의지하면 찾아올 수밖에 없는 불만을 잘 참아낼 수 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불만이 나에게 다가올 수가 있겠죠. 친구가 많지는 않지만 그들의 결정까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친구들도 당신의 결정을 받지만 여전히 당신을 사랑한다. 서로 신경을 건드릴 때도 있긴 하지만 말이다. 건드리지 마세요. 뭘 유머로 넘기세요. 자, 그 다음 작은 꼭지 제목은 투사. 제일 중요한 거죠. 투사. 프로젝션이죠, 영어로는. 투사입니다. 투사. 친구에게 책임을 떠넘겼던 대화를 돌이켜보면 얼굴이 화끈거린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경솔하게 굴었을까? 열받으면 그렇죠. 당신이 아는 사람이 당신에게 똑같은 짓을 하면 아주 불편하겠지만 최대한 조심스럽게 그 상황을 끝낸다. 떠넘기기와 함께 나누기의 차이를 분명히 하려고 노력한다. 떠넘기기와 나누기. 이제는 당신이 존중하고 실제로 따를 수 있는 의견과 조언을 들려줄 사람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다. 그래요? 감정을 남에게 풀지 않으려고 애쓰는 건 뿌듯해할 만한 일이다. 최선을 다하고 있긴 하지만 스트레스가 정말 심한 날에는 단순한 실수를 저지른 사람을 죄인 취급하고 만다. 아무리 노력해도 어쩔 수 없을 때가 있다. 그럴 때는 나중에 후회하면 사과한다. 후회하면서 사과한다. 그런 뜻이죠. 대부분은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에게 무턱대고 화를 내도 예전보다 너그럽게 대할 수 있다. 허흠 펄털. 좋은 현상이군요. 그들이 감정적 한계를 넘어섰다는 걸 이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말도 안 되는 얼간이 짓을 하고 참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으면서 짜증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은 예외다. 대량 난감이죠. 이런 경우에는. 친구, 가족,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는 더 이상 일방적이지 않다. 당신이 그들에게 너무 매달리거나 그들이 당신에게 너무 의지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잘 됐군요. 당신은 상호성이라는 개념을 중시하게 됐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도 가끔 있다. 이따금 상대를 명확히 보지 못해서 또는 지나친 기대로 수년 전 잃어버린 친구들이 떠오른다.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세상에 참 안타깝습니다. 그때도 알았더라면 그 친구들과 계속 친구로 지낼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조금 슬퍼진다. 불가에서도 인생은 고해라고 했습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인간은 태어나면 생로병사하는 존재죠.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인간뿐만이 아니죠. 제법이 무상이라. 모든 만물은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사건들입니다. 잠시 잠깐이면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영생의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통제입니다. 통제라는 꼭지 제목, 작은 꼭지 제목. 당신은 꽤 깔끔하다.
완벽을 요구하며 사랑하는 사람을 미치게 만들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이 치워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집을 어질러 놓지도 않는다. 휴가를 떠나기 직전 초조한 마음이 드는 건 여전하지만 언제 공항으로 출발할지, 어느 길로 가야 시간을 가장 절약할 수 있을지에 대해 배우자나 애인의 생각이 당신과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한다. 이해의 폭이 넓어졌군요. 옛날엔 젠장 그랬었는데 그럴 수 있지. 무슨 사정이 있겠지. 이런 식이 되는 것이죠. 그들이 틀릴 수도 있지만 모든 걸 당신 생각대로 하자고 고집 부리지 않는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틀릴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다. 그러나 고집 부리지 않는다. 이렇게 통제력을 포기하고 나면 불안해지긴 해도 예전과는 다르다. 그 상황을 멈추고 싶어 안달하지도 않고 길을 막는 사람에게 크게 화를 내지도 않는다. 그 아래는 중략입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예전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편안해진 기분이다. 짝짝짝 박수.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보이려고 애쓰지도 않는다. 짝짝짝. 자, 중략. 가까운 친구들이나 가끔은 그냥 얼굴만 아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며 고민을 털어놓고 서로 공감하는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진다. 바로 이겁니다. 공감, 대화, 소통이 인생의 본질이죠. 행복하게 하는. 그 다음 작은 꼭지 제목은 사고입니다. thought이죠. thought, thinking. 당신 머릿속에서는 계속 사고가 진행 중이고 그래서 틈이 날 때마다 고요한 상태로 돌아가 감정이 나타나는 신체 부위에 집중하려고 노력한다. 합리화는 이제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 뭔가를 합리화하고 있음을 스스로 깨달으면 대개는 웃어넘기고 가끔은 그날 저녁 사람들에게 들려줄 재미있는 이야기로 바꾼다. 뭔가 나쁜 짓을 저지르면 바로 정당화하려 들지 않는다. 필요하면 사과한다. 중략입니다.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유창한 말솜씨 덕분에 부족한 것 하나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늘 끌린다. 지금도 세련된 표현을 들으면 마법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하지만 일상에 평범하면서도 의미 있는 교류를 훨씬 더 존중하게 됐다. 옛 친구들과의 담담한 저녁 식사, 말 한마디 없이 해변에서 자전거 타기, 침대에서 신문을 보며 뒹구는 일요일 아침. 자, 중략입니다. 당신 자신으로 되돌아와 사랑하는 이들과 다시 연결되면 눈물이 난다.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비통함, 지금 누리고 있는 인생에 대한 감사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 작은 꼭지 제목은 수치심과 자존감입니다. 자, 이렇게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것보다 느끼는 편이 훨씬 더 힘들다. 하지만 감정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 풍부한 감정 생활을 한다. 관조하는 그런 마음이죠. 자, 수치심과 자존감이라는 작은 꼭지입니다. 더 나은 선택을 하려는 자신의 노력과 진실성이 자랑스럽고 스스로에 대한 느낌이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지만 가끔은 아주 수치스러운 방식으로 자신을 과시하려고 할 때가 있다. 술이 한두 잔 들어가면 대단한 아무개랑 사귄 적이 있다느니 최근에 큰 건을 하나 올렸다느니 은근히 자랑을 늘어놓는다. 이게 꼭 나쁠까요?
싫어하냐? 나중에 그 일을 생각하면 남들에게 감탄과 질투의 대상이 되고픈 은밀한 갈망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창피해진다. 뭐 창피까지야. 계속 들어봅시다. 수치심은 오래되고 익숙한 감정이지만 예전처럼 당신을 짓밟지 못한다. 당신은 자신을 무참히 비난하거나 당신의 자존감을 해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수치스러운 감정이 싫고 수치심에서 영원히 해방될 수 있는 치유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든다. 수치심은 영원히 당신을 떠나지 않을 테고 당신은 그것을 껴안고 살아갈 수 있다. 어떤 면에서는 수치심이 위험한 감정일 거라고 알고 있으니 마음을 단단히 먹게 된다. 스스로에게 나르시시즘, 자뻑이죠. 자뻑. 경향이 아직 있고 아마 앞으로도 그러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수치심은 당신을 계속 겸손하게 만들어준다. 겸손하게 되는 방법,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있어요. 인간은 종이 한 장 차이다. 능력은 종이 한 장 차이다. 다만 선택에 의해서 성장할 뿐이다. 그러니 뭐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그 두 문장을 기억하면. 제 방법론입니다. 이제는 자기 실수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훨씬 더 쉬워졌다. 예전만큼 중략입니다. 경멸감이 들 때 수치심의 원인까지 추적해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예전만큼 경쟁심이 불타오르지 않는다. 모든 걸 가진 승자들을 부러워하는 패배자가 되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다. 패배자는 아니죠. 물질의 많고 적음으로 판단하는 것은 배금주의 사상이죠. 자, 계속 나가봅시다. 이제는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 자, 그런 감정 없이도 이렇게 조금 있어도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 자존감이 생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에게나 고통이 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가끔은 참기 힘든 욕구가 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은밀한 수치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 이게 그 전체 나무 숲을 보는 거죠. 부분적인 나무와 전체 숲을 보는 그런 통찰적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는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수치심과 자기애적인 행동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기에 주변 사람들의 삶에서 수치심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잘 보인다. 자기애가 있으면 그렇죠. 당연히 몸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자기애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감안할 때 다른 누군가가 되기보다는 당신 자신인 편이 좋다. 물론 바뀌었으면 하는 부분도 있다. 내가 사용하는 방어 기제를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매일 똑같은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싸움이 예전보다 훨씬 덜 힘들기는 하지만 말이다. 좌절하고 고통받는 시간도 반드시 찾아오겠지만 당신은 많은 경험을 통해 진정한 즐거움을 얻는다. 주변 사람들과 맺는 관계도 소중히 여기며 가족, 친구, 연인과 당신을 연결해주는 감정에서 깊은 의미를 찾는다. 대개는 그저 살아있다는 것이 기쁘다. 그렇습니다. 숨 쉬는 것 자체가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자, 그 다음 꼭지. 작은 꼭지 제목은 고통은 피할 수 없다. 부정적인 시각에서 출발하지만은 이제 인간의 그 본질을 논하고 있는 것이죠. 분리 불안과 존재론적인 그 공포에서 출발한
명제입니다. 앞서 쓴 많은 내용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내 정신건강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듯 나는 매일 익숙한 문제와 씨름하고 어느 면에서는 성장했지만 40여 년 전 우울증 때문에 심리치료를 받기 시작했던 나와 여전히 똑같은 사람이다. 자, 중략입니다. 자, 인간관계에서 느껴지는 결핍감을 견딜 줄 알고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며 대체로 자기 자신에게 만족감을 느낀다. 수치심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 전체를 보는 습관, 연습을 들여야 되겠죠. 인간의 본질을 기억하고 그리스 비극에서 논하는 수치심보다 더 강한 죽음과 분리, 공포가 있는데 수치심은 우리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죠. 나와 내담자들에게 자기 관찰은 생활의 일부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배움을 끝내지 못했으며 따라서 아직도 성장은 계속하고 있고 끝나지 않았다. 지금도 새로운 형태의 자기 기만을 인지하고 고통과 마주치면 나 자신도 깜짝 놀랄 반응이 나올 때가 있지만 예전의 방어 기제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 앞으로도 나는 계속 고통을 느끼면서 좀 더 신뢰할 만한 대처 방법을 터득할 테고 그러면 행복도 더 커질 것이다. 나는 거기에 만족한다. 자, 많이 성장을 했군요. 저자분도. 부처가 역시 인생은 고해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 내용입니다. 낭독은 안 하지만 또 프린세스 브라이드에서는 검은 옷의 남자가 버터컵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고통이랍니다. 공주님. 다르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뭔가를 팔려고 수작을 부리는 겁니다. 자, 요즘 제약회사에서 주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자, 이렇게 나는 그 고통을 막기 위해 우리가 사용하는 대개는 해로운 방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자기 안에서 작동 중인 방어 기제를 인지하고 해체하여 좀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고통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내 목표였다. 이 책을 통해 당신이 자신의 욕구를 인정하고 인간관계에서 그것을 충족하며 인생의 의미를 더해주는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고 한 사람으로서 자신에게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를 바란다. 자신에게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